이재명 구속수감에 영향을 미칠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진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기 몇 시간 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회장의 귀국이 초래할 막대한 파장을 경고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응천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응천 의원의 그 경고는 무엇이었는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귀국 후 이재명의 범죄 행각을 싹 다 불어버리느냐 마느냐의 위기를 맞은 이재명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 판국의 영수회담이 웬 말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파리처럼 손을 싹싹 빌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재명을 분석해봅니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른바 엄마 카드를 두고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이준석 밑에 있는 애는 상대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장해찬 이사장이 친이계 김용태 따위를 상대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68만 7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3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등 쌍방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꼽혀온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이르면 오늘 송환됩니다. 8개월 여간의 해외 도피 끝에 태국 수사당국에 체포된 지 3일 만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기 바로 전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성태 귀국에 초래할 막대한 파장을 경고해 조 의원의 불안한 예감이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응천 의원은 김성태 전 회장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국내로 송환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그의 송환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는 것보다 더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재명의 각종 의혹 등을 밝힐 핵심 인물이라는 얘기인데 조 의원의 이 같은 우려는 불과 반나절 만에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조 의원은 김성태 송환 시기 가능성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김 전 회장은 한국으로 질질 끌려 들어오게 됐으니 말입니다. 조응천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 전 회장이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김 전 회장이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초에 귀국을 한다? 그러면 이건 총선을 앞두고 어마어마한 악재라며 사실은 그게 가장 두렵다. 제일 상상하기 힘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이 상황을 즐긴다는 얘기까지도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에 불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을 정지하는 민주당 당원 80조와 관련한 문답을 주고받다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현재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사와 관련해 기소가 될 처지에 놓여 있죠. 이것 때문에 진행자와 조 의원이 당원 80조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것인데 진행자가 만약 기소가 되면 당직 박탈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라고 질문했지만 조 의원은 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 문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당대표라는 작자가 당원을 이렇게 걱정시키기만 하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니네 당 사람들이 김성태 한국 들어온다는 소식 듣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너는 하루빨리 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하고 집구석에서 수해 입을 준비나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사와 관련해 조응천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 기소는 당연히 할 것이라며 어차피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와도 민주당이 부결을 시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방탄 정당 오명을 한 번 더 씌우자는 생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렇게까지 간다면 그건 검찰이 아니다. 여당 특작부대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항상 보면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던데 이번에도 역시 우측으로 가려다가 좌회전을 하셨네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한다면 그건 이재명이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증거인멸 혹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밝힐 중요 인물을 제거하고 다닐까 봐 그러는 거지. 기소를 하더라도 어차피 방탄조끼 입은 민주당 패거리들이 체포 동의를 안 해서 방탄 정당이라고 또 비난받을 것이다.
이런 계산까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당 특작부대 그런 건 문재인 시절 정치검찰들이나 해댔던 짓들 아닙니까? 다만 조홍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할 때부터 사법 리스크 걱정을 해왔다라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권유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거취는 스스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깡패들의 두목 같은 이재명인데 겁대가리를 상실하지 않고서야 어느 부하가 두목한테 너 그만 내려와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자신의 거취는 지 스스로 결정하겠죠. 제가 괜히 당연한 얘기를 전달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한편 쌍방울 측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이 말소됐기 때문에 긴급 여권이 발급되면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르면 내일 비행기에 탑승해 13일 또는 14일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을 끌어내리지도 못하고 굽신굽신거리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은 이재명과 같이 망할 게 두려워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남국인은 이재명이 검찰 조사 받고 나올 때 계집애처럼 울먹거리던데 남국인은 밤새 안녕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김남국 의원실 보좌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김남국이 또 훌쩍훌쩍 울고불고 하진 않았는지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김남국의 그 얼간이 같은 표정이 담긴 사진도 함께 배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주제넘게 제안한 것에 대해 국회 상황 등 여러 재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회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면서도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표했습니다. 예상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 받느라 피곤할 텐데 그냥 쉬어라 라는 깊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과 4범에 정과가 하나 더 추가돼 정과 5범이 되실 분이랑은 말 섞기 싫다라는 뜻도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수회담에서 영수란 여러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를 의미하는데요. 정상적인 정당의 우두머리 같은 우두머리여야 영수회담이 이뤄지는 것이지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 같은 우두머리랑 무슨 회담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어쩌다 다 함께 모이는 건 가능해도 정부의 우두머리와 건달 같은 집단의 우두머리와의 회담은 이룰 수 없는 이재명 혼자만의 간절한 소망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레이스가 불붙고 있습니다.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연륜 있는 인사들 뿐만 아니라 30대 젊은 정치인들의 도전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른바 엄마 카드를 두고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기 앞서 김용태에 대해 소개해드리자면 용태는 90년생으로 현재 국민의힘 광명시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선 배신의 아이콘 유승민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고 광명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돼서 당대표가 된 이준석과 함께 어울려 놀았고 현재까지도 이준석의 당대표직 박탈에 분노하며 이준석 패거리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하찮은 인물인 김용태를 장해찬 이사장이 대체 왜 상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장 이사장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전 최고위원은 제가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힘들다며 정면 승부 언제든 기다리고 있으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이사장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김용태가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장해찬 이사장을 피해 일반 최고위원에 출마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딱 한 명만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직은 만 45세 미만에게만 출마 자격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34살인 장해찬 이사장은 이미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반면 이준석이랑 하도 같이 어울려 놀아서 그런 건지 여론에 쫄아붙어 있는 김용태는 장해찬 이사장보다도 2살 어린 지 나이와 맞지 않게 일반 최고위원 출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정치인들이 후원을 받는 이유도 정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 정치권에 입문하는 사람들이야 경제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젊은 청년들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해찬 이사장이 바로 이 점을 꼬집었는데요. 장 이사장은 유독 이준석 전 대표나 이준석 키제들은 정치하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의 일반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은 4천만 원, 청년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은 1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장 이사장은 이를 언급하며 그 3천만 원 차이가 평범한 2030들, 엄마 카드가 아니라 자기 돈 벌어서 정치하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넘사벽으로 큰 차이 아니겠나라며 당에서 2030, 또 40대 초반까지 한번 해보라고 판을 깔아주는데 어디서들 그렇게 돈이 나서 정치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지지자들이 후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장 이사장은 기탁금을 낼 때는 후원회를 만들 수 없고 원외 인사는 후원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엄마 카드로 정치하는 이준석 키즈들은 참 신기하고 부러울 따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직업으로 돈을 벌어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도 없는 니들이 부모님 돈 갖다 써서 그렇게 정치꾼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인데 김용태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얘도 이준석 닮아서 입을 나불나불거리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김용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핵관 키즈 장 후보가 저에게 돈 얘기를 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김용태는 그러면서 마세라티 사진 올리며 본인 돈 자랑하던 시절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 보다라며 웃을 일이 많이 없는 요즘 장 후보가 응석 부리는 모습을 보며 웃는다고 비아냥댔습니다. 이어 수많은 정치부 출입 기자분들에게 돈 자랑, 집안 자랑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 우리 장 후보께서 어디서 돈이 나서 정치를 하느냐니 저뿐만 아니라 언론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비웃는다고 했습니다. 김용태는 또 청년 호소인 장 후보가 청년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양보하고 일반 최고위원에 출마해 저를 비롯한 당의 여러 선배님들과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마저도 청년답지 못하게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히 결정을 내려달라 기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태는 일반 최고위원으로 옮길 자신 없으시면 저에 대한 언급은 좀 지양해 주시길 바란다며 웃음을 주신 건 감사하지만 더 이상 장 후보의 은석을 받아줄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장해찬 이사장은 엄연히 청년 최고위원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장 이사장 보고 일반 최고위원 후보로 옮겨달라고 하는 걸 보니 김용태는 지가 자신 없어서 청년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게 맞는가 봅니다. 떨어질 게 뻔해서 대결조차도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인정한 셈이죠. 그래도 그렇지 경쟁자에게 다른 후보로 자리를 옮겨달라 말라 하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꼬락서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가르친 건지는 모르겠으나 나이가 장해찬 이사장보다도 6살이나 많은 40살의 지성우 의원도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던데 그렇다면 지성우 의원 또한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한 셈이 되겠습니다. 김용태 주장에 따르며 말입니다. 김용태의 말도 안 되는 반박에 장해찬 이사장은 이렇게 재반박했습니다. 장 이사장은 상속 영원, 20대 중후반부터 사회생활 시작해서 종합소득세 낸 내역 모두 공개 가능한 내돈 내산 정치인 장해찬이다라며 무슨 돈으로 기탁금 내고 기자들 밥 사고 정치하는지 수입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엄카 정치인들의 도전은 언제나 환영이라고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재즈 드럼을 공부한 장해찬 이사장은 23살 때부터 음악 강사로 전공생들 레슨을 하고 음악학원 운영을 하며 사회생활을 했고 2019년까지 웹소설 작가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2살 때부터 음악학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장해찬 이사장의 김용태를 향한 가소로움이 아주 잘 느껴집니다. 대학 졸업 후 딱히 해본 일도 없이 바른정당에 들어가 배신자들에게 정치를 배우기 시작한 김용태가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자신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장해찬 이사장에게 딴 데 나가 출마하라고 하는 꼴은 존팽이 같다는 논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5세 미만에게 출마 자격이 주어지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되겠다는 34세 장해찬 이사장에게 32세 김용태가 왈가왈부하다니 혹시라도 김용태는 나중에 대변인직 같은 건 절대로 맡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애가 대변인 돼서 이러한 무논리로 설명을 한다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취급을 받지 않을까 걱정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누나가 염려를 해주는 것이니 용태 동생은 잘 새겨듣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